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수리 10월 14일 토요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조금 전 SNS를 통해서 전격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철규 총장의 사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를 주문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김기현 지도부에 전달을 하라고, 변화의 필요성을 전달을 하라고 김대기 이 비서실장에게 각별히 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 오늘 아침에 이 사무총장이 사퇴를 했는데, 자, 이철규 사무총장의 사퇴가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 이철규 총장이 친윤의 핵심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총선의 밑거름을 쭉 짜왔습니다. 사무총장이 원래 이 총선과 관련해서 조직, 그 다음에 자금, 이런 것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이 조직 그중에 또 공천 문제를 관장을 했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는 이철규 총장이 내년 총선의 큰 판을 지금 그리고 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인물을 배치를 하는 배치도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일부는 또 접촉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철규 총장이 그 역할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론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 따른 후폭풍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음에 이 물러날 사람이 누구냐. 과연 그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대로 갈 것이냐. 자, 그렇게 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총선 구도, 지금까지 짜놨던 총선의 기본 포석이 새로 짤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은 또 누가 될 것이냐, 누가 이 당을 이끌 것이냐,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다음에 당을 이끈다는 것은 지금 원희룡 비대위 이야기 나오고, 한동훈 장관도 저기에 나와서 이 어떤 상징적인 곳에 출마를 선언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건 좀 불확실하므로, 일단 왜 사무총장이 지금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는지,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는 과연 유지가 될 것인지 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철규 총장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하여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루속히 당이 하나 되어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자, 이렇게 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포인트 차이로 완패한 지 사흘 만에 나왔죠. 구체적인 사퇴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란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은 공천관리위원회, 본부장도까지 공천관리본부장을 맡죠. 그래서 실무적인 역할을 해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을 하는데, 역할을 했지만 사실 그 공천은 사무총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리고 공천하고 나서 선거에 뛰어들어서 선거가 시작이 돼서 총지휘한 것은 김기현 대표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중진 의원들, 나경원, 안철수, 정진석 다 끌어다가 거기에 투입을 시켜서 판을 키웠고, 자, 그래서 정권심판론, 이렇게 이 선거 방향이 이상하게 좀 흘러간 측면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사무총장 혼자 사퇴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철규 국민의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친윤 인사입니다. 친윤 인사. 자, 그래서 이 당 지도부 중에 추가로 교체되는 인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이 혼자서 이 결단을 내렸을까요? 혼자서, 이 사흘 만에 혼자서 결단을 내렸을까? 자, 공교롭게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전했습니다. 차분하고 지혜롭게 내실 있는 변화를 이뤄내야 된다. 각별히 김기현 대표에게 전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자,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친윤 그룹이고, 이철규 사무총장은 총선까지도 계속 이런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이, 이것이 친윤계의 의중이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냐, 윤심이 작용을 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어제 이 내실 있는 변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또 김기현 지도부에 그 변화 필요성을 전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기류가 친윤 안에서 있지 않았느냐, 일종의 이너서클 안에서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그 사무총장 사태가 아니고 이 당 전체를 바꾸는 인적 쇄신을 하는 그런 신호탄으로서 먼저 친윤의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이 방아쇠를 당겼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선제적으로 사퇴해서 이 지도부 체제를 와해시키는 이런 사례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죠. 그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해서 실패하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그 선거인데, 그때 나경원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서 지고 나서 또 마침 공교롭게도 그때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대선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웠죠.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지도부가 홍준표 대표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최고위원이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이렇게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본물처럼 터졌죠. 이렇게 가다가는 이 서울시장 보선에서도 완패했으니까 다음 대선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사퇴론이 팽배했지만은 홍준표 버텼죠. 대표가 버텼습니다. 자, 지금과 나중에 또 이런 그 김기현 대표가 버티는 사태가 올지도 모르는데 버텼습니다. 그러니 그때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이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동반 사퇴를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사퇴를 했죠. 그래서 지도부가 무너져 버렸고 홍준표도 어쩔 수 없이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그 직후에 이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는 그런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벌써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 선제 사퇴를 하고, 물론 지금 뭐 사무총장은 임명직이죠. 임명직이기 때문에 선출직이 왜 그 임명직과 같이 사퇴를 하느냐. 선출직이라고 하면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 그리고 원내대표단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최고위원들이나 원내대표단도 총사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체제를 총선전에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번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이 상황에서 계속 자리에 있으면서 새로운 사무총장을 물색을 해서 임명을 하고, 이것도 상당히 어색한 일이 되는 것이죠. 본인은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게 또 너무 어색한 장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면보다는 오히려 총사퇴를 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가령 뭐 비대위가 들어선다든지 앞으로 그런 논의는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무총장이 최근까지도 총선의 포석을 짜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전격 사퇴함으로 인해서 이 총선의 밑거림도 지금 6개월 남았는데 밑거림도 다시 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